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 현장 구석구석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세종교육 온소식 방은지 주무관입니다. 저는 세롱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3번이나 연기된 개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세종교육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그야말로 so hot! 요즘 세종시 교육청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화제의 코너, 응답하라 세종교육 Q&A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자기소개서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소서 지도의 달인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김대건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름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김대건입니다. 여러분께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 다양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쉽게 나오는 자소서 작성법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자소서 지도를 하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서 써야 할,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과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 결과에서 확인하기 힘든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소서 문항만 봐도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공통 문항을 보면 1번은 학습 경험, 2번은 교내 활동,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묻지만 꼭 마지막에는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 과정에서의 학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활동 자체가 조금 진부했어요. 개성이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1번을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어떤 공부법을 적용해 보니 성적이 올랐다와 같이 쓰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보세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만 한다면 활동이 진부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자소서들을 보면 문제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 의외로 매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진행한 과학 실험 과정이나 이를 통해 알게 된 지식, 개념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 실험에 왜 그렇게 집중해서 참여했는지, 학교 생활기록부가 담아내지 못한 실험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고민, 이것을 해결한 과정, 이후 학업 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학년이 1, 2,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학년별로 똑같이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학년별로 자소서를 쓰는 포인트가 혹시 다른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1, 2학년에게 먼저 제 은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의 수준은 문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 내용이 좋으면 글은 자연히 좋아진다. 즉,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하죠. 성실한 학교생활에서 나옵니다.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면 자연히 좋은 자소서가 따라올 겁니다. 그럼 물리적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고3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되어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죠. 당연히 그간 해온 활동을 문장으로 잘 기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럴싸한 테크닉은 오히려 자소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세요. 자소서를 왜 쓰는지.
입학사정관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 할 내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여주세요.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크로스 체크하며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학생부는 자기소개서의 근거예요. 따라서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서는 안 되고 대신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합니다.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매력적으로 기술하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팁은 당장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골라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이 활동을 통해 뭘 배우고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첫 문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력적인 첫 문장을 확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게 쓰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자소서 지도를 하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첫 문장 때문에 며칠간 자소서를 못 쓰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소서는 매우 실용적인 글입니다. 그러니 첫 문장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쓰세요. 그리고 첫 문장은 자소서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문장이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써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스개지만 첫 문장으로 수많은 자소서를 읽어온 입학사정관들의 시선을 확 끈다? 그럼 여러분은 작가가 돼야 됩니다. 고통스럽거든요, 글 읽는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팁 아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소서에 본격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성 있는 가치관을 첫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혹은 남몰래 눈물 흘리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즉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만든 동기와 목표를 밝히세요. 그럼 진정성이 느껴지는 꽤 괜찮은 첫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친구들 중에서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는데 이런 컨설팅은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다니지 말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실제로도 컨설팅 학원에서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은 자소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다지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학생이 어떤 친구인지 너무 잘 아는데 첨삭을 받아오면 이 학생과 글이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체도 다르고요. 분명히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설턴트는 누구냐면 여러분과 3년간 피땀 눈물을 같이 흘린 여러분 바로 곁에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은 계시죠. 만약에 자신이 지구과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지구과학 선생님께 바로 가면 돼요. 제가 공교육 교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를 제일처럼 봐주시는 분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학교에서 받으세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이 많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건강에 유의해서 모두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씩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안녕.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나의 진짜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자기소개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일단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김대건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입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배부 현장인데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아름중학교 안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차가 멈춰서고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이 새 학기에 공부하게 될 교과서인데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과서 배부가 이뤄졌습니다. 네, 당초에는 교과서 PDF나 디지털 교과서 이걸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지만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 수업 실수 확보가 제일 저희한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학 이후에 신입생인 경우에 수업 실수를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교과서를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하면서 교과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직원들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학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날 아름중학교 선생님들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한 상태로 학부모님들을 맞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교과서를 건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는 신입생 친구들에게 전달됐을 텐데요.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 미리 살펴보면서 개학 후 학교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넘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친구, 선생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휴업 기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안전수칙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온수식 지금까지 강은지 주무관이었습니다.